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글로벌 파운드리 인텔을 뿌리치고 IPO 추진, 인텔 글로벌 파운드리 M&A 사실상 무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인텔이 파운드리로의 빠른 진군을 위해서 추진한 글로벌 파운드리의 인수는 사실상 좌절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인텔은 글로벌 파운드리의 인수를 통해서 삼성전자를 추격하려던 꿈이 이제는 좌절이 된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스스로 서야 되기 때문에 빠른 안착을 위해서 글로벌 파운드리를 추진을 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인텔이 파운드리로의 진행은 계속 될 것입니다. 요즘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가 최근 독자적으로 IPO에 나서면서 사실상 인수가 무산된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끝까지 가봐야 되니까 이 결과는 한번 나중에 보겠습니다. IPO를 준비 중인 글로벌 파운드리입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파운드리는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죠.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시티그룹과 크레딧 스위스 등과의 협력을 통해서 지금 IPO, 기업 공개를 준비 중이라는 것이죠. 글로벌 파운드리는 오는 10월 상장 신청 사실을 공개하는 한편 올해 말 전후에 뉴욕 증시의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것은 AMD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AMD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텔이 이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말이 나오고 있었는데, 결국은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이를 통해서 지금 뉴욕 증시 상장을 통해서 2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9조 원을 조달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글로벌 파운드리의 인수를 통해서 파운드리 경쟁력을 강화를 노렸던 인텔에게는 나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즉, 계획 수정이 필요한 현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앞서 팩 겔싱어 인텔 CEO, 최고 경영자는 지난달 열린 기술 설명을 통해서 오는 2025년까지 파운드리 사업 확장을 위한 로드맵을 공개를 하면서 업계 선두자리를 되찾겠다라는 각오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 업계 선두는 지금 현재 누구냐? 삼성전자라는 것이죠. 신기술 개발과 ASML 등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들과의 협업, 그리고 패키징 기술 고도화 등을 통해서 세계 최초로 옹스트롬 단위로 명명한 칩을 파운드리 공정 등에서 양산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죠. 특히 옹스트롬 같은 경우는 1옹스트롬이 0.1 나노미터를 지금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었던 20옹스트롬이라고 말을 하는데, 말하자면 2나노미터 아니면 1.8나노미터의 수준의 지금 기술 개발을 하겠다라고 말이 나왔다는 것이죠. 또 올 초에는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 선언과 함께 이를 본격화하기 위해서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2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22조 6,600억 원을 투자를 함으로써 2개의 파운드리 공장을 지을 것이라는 계획도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뉴멕시코주에 공장을 새로 짓는 한편 오레곤주에도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죠. 자, 지금 보세요. 애리조나주, 뉴멕시코주, 오리건주. 지금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는 중부지방에 들어가 있죠. 멕시코는 남부지방입니다. 오리건주는 서북부지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라인을 쭉 그리다 보면 미국 전역을 거쳐서 지금 공장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지금 인텔이라는 것이죠. 즉 애리조나, 뉴멕시코, 오리건, 미국 전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지금 강수를 두고 있다. 특히 파운드리 공장을 만들면서 이 기술을 통해서 나중에 GPU나 CPU 이 기술까지 적용할 수 있는 커다란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팩 겔싱어 CEO는 독립적인 사업부인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를 통해서 파운드리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 세계 고객을 위해 파운드리 서비스를 운영해서 오는 2025년까지 1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113조 원 규모의 성장을 예상한다 라고까지 밝혔어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인텔의 공헌이라는 것이죠. 인텔이라는 중요한 회사에서 이렇게 공헌을 하고 미국이라는 거대한 정부가 이 인텔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게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업계에서는 인텔이 공격적인 투자와 함께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를 하면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3위에 올라서면서 삼성전자를 충분히 위협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분석을 했어요. 시장조사업체 트랜스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54%라고 하는 데가 있고 55%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트랜스포트와 같은 경우는 54%로 전 세계 1위, 삼성전자는 17%,
대만의 UMC는 7%, 글로벌 파운드리는 7%, 중국의 SMIC는 5% 등의 지금 뒤를 이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회사는 TSMC인데 TSMC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선당 공정은 지금 대만에 몰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징에도 지금 파우드리 공장을 만들고 있지만 운영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16나노 밑에 공정은 지금 전혀 진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 중심지는 대만이고 미국에 투자한다고 할지라도 이 대만에 투자하는 그 투자 비용 대비 어마어마하게 작은 비용을 지금 미국에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은 그것에 더 비교할 수도 없고요. 자, 그래서 다시 인텔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그러나 이러한 인텔의 계획은 지금 틀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지금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를 해서 삼성전자, 특히 2위 그룹을 쫓으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틀어진 것이죠. 글로벌 파운드리의 IPO, 기업 공개를 추진으로 인해서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가 좌절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텔은 한동안 점유율이 큰 폭으로 확대되기는 어렵다라는 이런 발언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파운드리의 주요 업체 중 글로벌 파운드리를 제외하고서는 인수할 만한 후보가 마땅히 없기 때문이죠. 업계 관계자도 TSMC와 삼성전자는 업계에서 선두 자리를 잘 유지하고 있고 대만의 UMC, 중국의 SMIC는 중화권이라는 점에서 인텔이 섣불리 인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회사는 SMIC입니다. SMIC를 중국에서 포기할까? 포기해주면 좋죠. 포기해주면 좋은데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고 대만의 UMC도 마찬가지로 만지작만지작 거릴 수는 있겠지만 이게 지정학적 위치죠. 지정학적 위치로 지금 대만에 있기 때문에 미국 자국 중심의 반도체 성공을 위해서 지금 뛰고 있는 미국의 입장, 그리고 인텔이 공조로 지금 나가고 있는 입장, 이러한 입장을 보게 되면 결코 쉽지 않은 현 상황이죠.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이 파운드리 생태계로 진입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을까요? 인텔은 그 명성만으로도 파운드리 진입에 기존 업체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텔이 최근 칩 제조사인 퀄컴과 말하자면 팹리스 업체죠. 팹리스 업체인 퀄컴과 아마존 등 대형 고객사를 새 고객으로 확보하면서 점차적으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사들이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퀄컴이 최선당 공정을 이 인텔에 주문할 것이냐?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장기적인 입장으로 보면 퀄컴이나 아마존의 이 커스터머로 지금 고객사로 확보를 한다. 이러한 대형 회사들을 고객사로 확보한다는 점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특별히 퀄컴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것에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세계적인 최대 반도체인 인텔의 영향력과 기술력, 자본력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경쟁사들이 최대 고객사 물량을 인텔에 뺏길 수도 있다는 거죠. 특별히 지금 인텔과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 수준의 후공정, 그리고 x86을 기반으로 한 이 소스의 공개,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더 좋은 제품을 여기서 만들 수도 있다라는 측면까지 생각을 하면, 지금 CPU의 기술력을 생각을 하면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텔과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파운드리의 M&A가 실패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M&A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인텔은 이번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가 IPO를 추진으로 무산이 되었지만 여전히 파운드리 기업에 대한 인수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팻 겔싱어 CEO는 지난 19일날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업계에서 대형 매물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라고 하면서 기업들 간 인수합병, 말하자면 M&A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글로벌 파운드리가 이번에 IPO를 추진을 하지만 IPO를 추진하고 난 다음에 또 M&A 매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전에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매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다시 매물로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AMD와의 계약, 이것이 이제 몇 년이 안 지나면 끝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끝나가는 과정을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제일 그 몸값이 좋을 때 팔아야 된다라는 그 시점을 보면 이것도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팻 겔싱어는 M&A에서 기꺼이 사려는 사람과 기꺼이 팔려는 사람이 있다. 나도 기꺼이 사려는 사람이다 라고 덧붙이면서 M&A에 대한
소신을 지금 갖고 있다는 겁니다. 또 팩 겔싱어가 지금 반도체 업계가 통합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거대 회사로 몇 개 회사로 지금 통합이 되고 이렇게 많이 분파가 돼 있던 이러한 것들이 몇 개 회사로 딱 정리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첨단 칩 제조 비용이 급격히 상승해서 이를 생산할 수 있는 회사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래서 남은 기업들이 힘을 합쳐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EUV 노광 공정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딱 두 군데밖에 없죠. 삼성전자, TSMC. 그리고 글로벌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지금 EUV 노광 공정에 대한 것을 포기를 했어요. UMC도 포기한 상황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제 첨단 노드로 지금 자동차 업계도 넘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러한 상황을 보면 EUV 공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회사들로만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가 곧 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어서 최현대식 파운드리 시설을 지으려면 100억 달러, 약 11조 원의 이상의 비용이 든다라고 하면서 자본 집약적이고 연구개발 R&D 집약적인 칩 제조 산업은 장기적인 재편을 걷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기업 간 M&A 거래가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파운드리 분야도 대기업에 붙어있지 않는 기업들은 이제 몇 개의 회사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들도 인텔이 파운드리 경쟁력을 키우면 키울수록 경쟁사인 TSMC와 삼성전자 등에서는 악재가 된다. 당장은 아니지만 인텔이 향후 대형 M&A에 성공을 하면 세계 반도체 산업의 지형도는 크게 바뀔 수도 있다라고까지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인텔이 이번에 그 글로벌 파운드리가 IPO를 하기 때문에 실패를 했죠. 실패를 했어도 또 투진할 수도 있다. 라는 측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인텔과 TSMC의 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 만약 인텔의 기술이 EUV 노광 공정을 완전히 녹여버리고 그 기술력을 완전히 녹여버렸을 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파운드리 분야로 지금 뛰어드는데 이게 녹여냈을 때 그들의 기술은 어느 누구의 회사보다도 더 뛰어날 수도 있다 라는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특히 X86을 기반으로 한 그 반도체 제조 현상, 이것까지 생각을 하면 그들은 굉장히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회사들, 특히 TSMC나 삼성전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EUV 노광 공정이 지금 3나노대까지 기술이 개발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게이트 올라운드, 그리고 지금 TSMC는 핀팻 공정, 그리고 TSMC와 같은 경우는 2나노 공정에서 게이트 올라운드 공정으로 지금 들어가는데, 이러한 상황까지 우리가 고려하게 되면 지금 어떤 상황으로 변할 것인가 라고 우리가 더욱더 생각하고, 지금 인텔이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하는지, 파운드리에서 탈바꿈하는 것이 결국은 인텔이 CPU나 GPU에서의 경쟁력까지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같이 생각을 하게 되면 인텔은 이제 종합반도체로의 더욱더 큰 그림을 그리게 될 것이다 라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